자, 14강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이제 정수, 유리수, 사칙 연산 계산 중에서 마지막인 덧셈, 뺄셈, 곱셈, 마지막 나눗셈의 파트를 들어갈 거야. 근데 나눗셈은 곱셈의 반대가 나눗셈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곱셈 부분의 계산을 잘 할 수 있으면 나눗셈 계산도 똑같아. 그러니까 곱셈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나눗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한번 보자. 부호가 같은 경우에 나눗셈. 근데 나눗셈을 하는데 선생님이 써놓은 게 뭐야? 곱셈을 써놨지. 그치? 우리 그때 지난 시간 13강에서 플러스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죠? 나누기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어땠어요? 역수를 취하면은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를 반대로 바꾸면 곱셈으로 바꿀 수 있었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부호가 똑같이 되는 거야. 플러스 나누기 플러스가 되면 이때도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된댔죠? 그쵸?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마이너스를 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곱셈 계산했던 거 지난 시간 거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왜 뿔 뿌리면 뿔이 나왔고 마마도 뿔이 나왔는지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보세요. 나누기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예제를 통해서 봐보도록 하자. 쉬운 예제 플러스 4 나누기 플러스 2다. 그러면 그냥 우리 4 나누기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쵸?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요. 뭡니까? 4 나누기 2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일 때도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라고 하자. 부호가 같은 것끼리 나눗셈이니까 부호 결정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6 나누기 2만 하면 되죠? 6 나누기 2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였죠. 그쵸? 부호가 같은 경우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우리 역수 부분에 갔을 때 분수, 소수 또는 뭐 정수, 역수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정수 부분,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 부분만 했어요. 두 번째, 부호가 다른 경우에 나눗셈. 그때도 곱셈이랑 똑같다 그랬지? 부호가 서로 다르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쵸? 뿔마, 마고, 마뿔, 마다. 부호가 다른 경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온다. 나눗셈에서도 똑같아요.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는 이때도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플러스 나누기, 아이고 똑같이 썼네요.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것도 뭐 쉬우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 똑같이 8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부호 먼저 결정하라 그랬어.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가. 그치? 그 다음에는 뭐끼리 절대값끼리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죠? 네, 마이너스 쓰고 절대값 8 나누기 2 그냥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였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바꿔서 하지 뭐. 그치?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 2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부호를 결정하면 맞뿔이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쵸? 더하기 빼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값에 뭐 해주면 됩니까?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일 때도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호가 같은 경우 뿔뿔 뿌리면 플러스가 나고요. 뿔뿔 뿌리면 플러스가 나오고요. 부호가 같은 경우 마이너스끼리 나눗셈도 플러스가 나와요. 부호가 다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나누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맞뿌리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역수를 이용할 때 언제 주로 역수를 이용해서 하느냐? 이렇게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야.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4 나누기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면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뒤에 걸 역수를 취해서 했었죠. 네, 마이너스 안 하고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5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4 곱하기로 바꿔서 5분의 1이다 해서
플러스 5분의 4가 됐었죠. 그쵸? 이거 초등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똑같이 또 플러스 4로 하자. 나누기 뭐 분수가 있다고 하자.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누기를 5분의 3을 해준다. 분수를 해준다. 그러면 이때도 역수해서 곱하기로 바꿔가지고 했었죠. 그쵸? 그거를 차근차근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역수를 옛날에는 그냥 뭐 5분의 3이다. 역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줬어? 그냥 자리를 바꿨지. 그치? 3분의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역수를 구했었는데 역수의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볼 거야. 역수란 뭐냐?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두 수를 서로 역수라고 한다는 거야. 오,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두 수?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5분의 3의 역수를 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 곱해서 어떤 숫자를 곱해서 1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약분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애를 곱해줘야만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약분이 되려면 반대로 나눠져야 분자가 분모로 가고 분모가 분자로 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역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곱해서 1이 될 때 두 수를 서로 역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곱해서 1이 될 때, 곱해서 1이 되게 만들면 돼요. 역수를 어느 날 못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4분의 3 곱하기 역수를 모르겠다.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러면 네모해서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반대 거 가면 되는 거구나. 3분의 4.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지만 1이 나옵니다. 그거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역수를 구하려면 부호는 바뀌지 않아요. 부호는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했었는데 3분의 2 곱하기 역수를 구할 거예요. 네모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 치자. 그러면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약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이 바로 역수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구나. 부호는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가야 된다. 부호를 바꾸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인데 역수라고 해서 마치 반대라고 생각해서 플러스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수의 역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6에다가 곱하기 네모를 해서 역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1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은 6 아래에는 분모에 얼마가 있다고 봐야 돼요. 원래 숨겨져 있는데 1이 있다고 보는 거야. 항상 1이 있기 때문에 6을 1로 나눠봐야 어차피 6이기 때문에 그냥 1분의 6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역수는 어떻다? 항상 분모를 1로 만든 다음에 반대로 바꾸는 거죠. 또 6분의 1이다.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해서 6분의 1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소수인 경우에도 해봅시다. 1.3의 역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네모를 곱해서 1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소수인 경우에는 역수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뭘로 바꿔준다? 소수는 반드시 분수로 바꿔준다. 소수를 분수로 바꿨어요. 그럼 10분의 얼마입니까? 13이죠? 그쵸?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게 뭐가 되면 됩니까? 13분의 10. 서로 약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소수는 뭘로 바꿔줘라? 분수로 바꿔줘라. 얘는 뭐로 해줘라? 분모에 1을 붙여줘라 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역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대분수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대분수가 나왔다. 4와 3분의 2다. 여기 마이너스도 하나 더 붙여보자. 이거에 역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왜? 나누기를 할 때 쓰려고 역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네모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대분수일 때는 뭘로 바꿔줘라? 요거 두 개만 자리 바꾸면 되냐? 아니라고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럼 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3, 4, 12 더하기 2니까 14죠. 그쵸?
요 가분수 바꾸어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역수다. 왜냐? 약분해서 1이 되게 해야 되니까. 1이 되게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대분수는 뭘로 바꿔줘요? 가분수로 바꿔준다. 네. 그럼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 이제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8 나누기 플러스 정수로 해볼까요? 정수로 일단 해보자. 플러스 5라고 해봅시다. 5. 역수를 취하려고 뒤에 거를 역수를 하려고 했어. 왜냐? 곱하기로 바꿔야 되니까. 그치? 역수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정수예요. 정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분모를 1로 바꿔주고 5분의 1이라고 바꿔주자라는 거죠. 1이 없는 애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숨겨져 있던 거야. 우리가 1분의 5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쓴 것 뿐이에요. 갑자기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얘는 플러스죠, 그쵸? 그러면 다시 여기로 부호가 다른 경우에 나눗셈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뿔이니까 맞뿔 뭐다? 마이너스고 그리고 뭐 해주면 됩니까? 얘네 둘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곱하기 5분의 1이다.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5분의 8이 되겠죠. 5분의 8. 네. 이렇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소수로 돼 있는 경우도 또 보자. 이때도 마이너스 8로 그냥 할게요. 나누기 1.3이라고 해봅시다. 1.3 플러스 아니 얘는 마이너스로 하자. 마이너스 1.3이다 그랬죠? 그러면 나누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분수로 바꾸라는 거야. 소수를 분수로 바꾸시오. 마이너스 8 곱하기 바꾸려고 봤더니 소수잖아요. 소수는 뭘로 바꿔줘요? 분수로 10분의 13이구나. 그러면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돼야 되겠죠? 역수. 분모는 분수는 부호는 안 바뀐다. 마이너스 13분의 10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결정해주면 되죠? 마니까 마마 뿌리다 플러스 절대값끼리의 곱셈 하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죠? 플러스 13분의 80이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분수인 경우에도 똑같죠? 대분수도. 그쵸? 한번 지워서 볼게요. 대분수인 경우에도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이번에도 뭐 마이너스 4로 해보자. 마이너스 4 나누기 플러스 3과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대분수가 나왔어. 그럼 뭘로 바꿔줘라? 가분수로 바꿔주면 아까 문제랑 똑같아진다. 그런데 선생님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하라 그랬지. 그치? 부호, 맞뿔, 맞뿔, 서로 부호가 다르면 그냥 마이너스야. 서로 부호가 같으면 그냥 플러스야.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됩니까? 4 곱하기 얘 뭘로 바꿔줘야 돼요? 가분수로 바꿔라. 가분수 여기다 쓸게. 2, 3은 6, 7, 2분의 7이다. 2분의 7인데 뭐 해줘야 돼? 역수해줘야 되겠지? 왜냐? 곱하기로 바뀌었으니까 7분의 2가 된다. 네,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7분의 8이 된다. 그쵸? 네, 여기서는 대분수로 굳이 안 바꿔도 돼요. 문제에 대분수로 바꾸란 얘기가 없으면 요렇게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곱셈과 달리 역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뒤에 부분이 안 나눠 떨어질 때, 그냥 정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 소수일 때, 대분수일 때 모두 다 역수로 바꿔줘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자,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제 세 번째,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드디어 이제 혼합계산. 곱셈도 나눗셈도 같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도 절차를 순서대로 잘 찾아가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처럼 정말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그냥 암산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능하지, 그치? 초등학교 때 그것처럼 여기서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러 번 연습을 해주는 걸로 보자. 자, 곱셈과 나눗셈 혼합계산 첫 번째 하려고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줘야 돼.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곱하기가 여러 번 돼 있는 걸 얘기하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해준다. 역수치해서 해주는 거 방금 전에 했었죠, 그쵸? 그럼 문제 예제를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거듭제곱도 있죠, 그쵸?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거듭제곱을 해줍시다. 그러면 예, 제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쵸? 16분의 5, 25가 된다. 그쵸? 거듭제곱 먼저 했어요.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4. 그대로 써주고 얘는 할 게 없으니까. 나누기가 또 있네. 곱하기로 바꿔주라 했죠? 곱하기. 역수 해줘야 돼요. 역수. 근데 부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 잘 써줘요. 뭐야, 이게. 15분의 4예요. 15분의 4. 이게 4가 너무 내려왔네. 그래서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그쵸? 자, 이제 봅시다. 이렇게 혼합 계산일 때도 곱셈으로만 짜르륵 돼 있으면은 먼저 부호를 봐주는 거야. 부호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더니 마이너스죠. 그쵸? 근데 또 마이너스야.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의 개수가 몇 개인지 봐야 되는 거죠. 짝수개면 짝을 이뤄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로 약분할 수 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더 써주고 할게요. 이제 절대값 부호 빼고 나머지 다 써주면 초등학교 때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약분 1, 4, 자 5, 1, 5가 되죠. 그쵸? 네, 3, 5, 또 약분하니까 1, 5. 많이 지워졌네, 정말. 그치? 이제 남아있는 것만 씁시다. 플러스, 부호는 바뀌지 않고요. 플러스, 밑에 1, 4니까 4분의, 위에 1, 1이니까, 네, 4분의 1로 간단하게 계산이 돼버리죠. 뭐 하라고요? 거듭제곱 먼저 하고, 나눗셈, 곱셈으로 바꾸고, 그리고 계산해주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우리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막 자리를 바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언제냐? 얘랑 그냥 약분이 돼버릴 것 같을 때 친구들이 얘를 얘 자리로 바꿔버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얘네들끼리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눗셈에서 교환 법칙은 이렇게 갑자기 묶어서 하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때. 네,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자리 막 바꾸고 얘네들끼리 먼저 요 뒤에 만약에 붙어 있었다. 그럼 얘네들끼리 먼저 해버리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이번에 드디어 대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모두 다 혼합돼 있는 혼합계산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마지막에 모두 다 섞여 있는 혼합계산 했을 거예요. 그때 뭐 했었어요? 이렇게 뭐 1번, 2번 뭐 이렇게 순서 잡아가지고 계산하는 거 했었죠. 그쵸?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갔냐?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면서 뭐가 들었어요? 거듭제곱 그리고 음수가 추가됐다는 거. 그쵸? 그래서 순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혼합계산일 때 첫 번째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줘야 됩니다. 거듭제곱. 그리고 괄호를 해주는데 괄호는 어떤 순서대로? 소괄호,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 순서대로 하나씩 나간다는 거야. 우리 무슨 게임을 하면은 되게 작은 몬스터 앞에 만났잖아. 그치? 얘 몬스터 깨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중수를 만나러 가잖아. 그치? 그럼 중간 단계의 몬스터 깨고 그 다음에 진짜 최고 캡틴을 만나러 가죠. 그쵸? 그것처럼 제일 작은 단위부터 차례차례 부숴 나갔을 때 바깥에 계산을 하게 되면 돼요. 자, 이제 곱셈 세 번째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차례대로 해요.
차례대로 앞부분 거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덧셈과 뺄셈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덧셈 뺄셈이 마지막인데 덧셈 뺄셈도 순서대로 차례대로 앞에 있는 거 차례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실제 문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예제를 보고 그럼 뭐 먼저 해야 돼? 순서 한번 볼까요? 얘가 1번이죠. 얘가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중괄호 먼저 해줘야 되니까 얘가 3번이 되고요. 대괄호로 나가려고 했더니 여기 1이 또 있네요. 1, 네 번째. 그리고 대괄호가 쫙 벗겨지면서 5번째 계산이 되겠죠? 그쵸? 요 순서대로 할 건데요.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그럼 선생님 여기 먼저 할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니까 플러스 된다 그랬죠? 9예요. 9. 마이너스. 나가려고 했더니 얘네가 또 나누기가 돼 있네. 나누기가. 얘랑 먼저 빼주고 싶지, 그치? 근데 빼주면 안 돼요. 나누기가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 높아요. 나누기를 뭘로 바꿔줘라? 곱하기로 바꿔줘라. 곱하기를 바꾸려고 했더니 뒤에가 분수니까 뭐 해주면 됩니까? 역수 해주면 되겠죠? 그쵸? 네, 아직 바깥에 안 나갔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 그러면 약분이 돼요. 1, 2. 그러면 뭡니까? 2는 4가 되죠? 9 빼기 4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안에 거 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됐어요? 5가 됐죠? 5. 그래서 여기 중괄호 이제 깼어요. 없앴어. 그랬더니 뒷부분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1이 남아있었죠? 여기 1이 남아있죠.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대괄호예요.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까지 계산한 거 다. 그럼 5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6이죠? 6. 2 마이너스 6이 됐네요. 6. 2 빼기 6이니까 어떻게 줘요? 여기 사이에 플러스 있다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요러한 과정으로 차근차근 선생님처럼 이렇게 금방 나오지가 않을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은 처음에 하니까. 그치? 요 과정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했더라? 나누기를 먼저 했구나. 나 빼고 싶었는데 빼지 않고 나누기를 먼저 하는 거구나.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차례대로 해주는 거구나. 그것도 괄호 안에 있을 때. 알겠죠? 네,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끝나요. 한 개만. 근데 그 한 개도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부호가 같은 것끼리의 나눗셈, 부호가 다른 것끼리의 나눗셈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다섯 번째 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아이고야 찢어졌네. 다섯 번째 유리수의 부호.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한번 보자.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합시다. 플러스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플러스라 그랬죠? 그쵸? 뿔이라고 했어요. 또 나누기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다. 뿔이라고 했죠? 그쵸? 네, 부호가 같은 것끼리 나눗셈이었고요.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는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그쵸? 부호가 서로 다른 것끼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도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됐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부호가 나누기 할 때 뭐란 얘기야? 같단 얘기야. 부호가 같단 얘기야. 반대로 다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르단 얘기예요. 다르단 얘기야. 그치? 그게 플러스 나누기에서도 되고 곱하기에서도 돼요. 곱하기에서도. 얘를 곱하기로 바꿔줘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면 문자로 한번 봐볼게. 문자로 한번 보기 전에 얘가 플러스라고 하자. A라는 숫자가 A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A가 플러스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플러스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등호를 사용해서 플러스는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내요.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말고 A가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쓰겠어? A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0보다 어떻다? 작구나.
요런 기호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지 가능해지겠지. 이게 나왔을 때 우리 쫄지 말고 아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를 나타낸 거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네.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자.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또는 A 나누기 B가 0보다 크다. 네. 무슨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다고요? 양수 또 플러스 이런 얘기였죠. 그쵸? 둘이 곱해서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했어 아까?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 두 개의 부호가 같다고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B도 양수란 얘기잖아. 그치? 두 개의 부호가 같으니까. 또 반대로 A가 음수라면은 B도 음수란 얘기야. 그치? 여기 있는 거 내용 그대로 온 거야. 그치? 맞아요. 네?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이제 또 뭐 하겠어? 부호가 서로 다른 거 하겠지? 그치? 여기서 A 곱하기 B가 만약에 음수라고 했어요. A 나누기 B도 음수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음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 음수가 나온다 그랬어.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A가 만약에 양수다.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치? 그럼 B가 어떻단 얘기야?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치?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A가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러면 B는 뭐다?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부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쭈루루 물 흐르듯이 다시 쭉 훑어보면 돼요. 이제 문제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요것만 하면 안다고 했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진짜. 요거는 뭐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양양이면 음이다. 양양 이란 얘기야. 양양 음으로 같다. 얘는 어떻다?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는 부호가 다르다. 양이면 하나는 음이 되고 음이면 양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문자가 나왔다고 해서. 자, 이제 문제 하나 볼게요. 세 개의 유리수가 있다. 세 유리수. 좀 천천히 있어야 돼. 선생님 칠판이 너무 덜렁덜렁거려서. A, B, C가 있다. 세 유리수 A, B, C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러한 관계래요. 이러한 관계. 어떤 관계냐? A 곱하기 B는 음수고요. 음수. 0보다 작다는 건 음수라 그랬어. 음수. 마이너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B 곱하기 C도 양수예요. 양수 플러스. 선생님이 계속 써주는 이유가 니네들이 헷갈릴까 봐서 그래. 문자만 조금 들어가면 이제 선생님 머리 아파요 막 이러거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A가 B보다 크대요. 자, 요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얘네들의 부호를 결정하라는 거야. 부호. A, B, C의 부호를 결정하시오. A 곱하기 B가 음수다. 그럼 어떨 때 음수 나온다 그랬어? 어떨 때 음수 나온다 그랬어? 부호가 다르다 그랬지. 그치? 곱하기든 나누기든 똑같아.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이면 B는 양수란 얘기고 A가 양수이면 B는 음수란 얘기야. 그치? 요 둘 중에 하나겠지? 요것도 보자. B, C를 곱했더니 양수가 됐대. 어떤 경우에 플러스가 된다 그랬더라? 두 개의 부호가 어떨 때? 부호가 같을 때 양수가 된다 그랬어. B가 양수면 C도 양수란 얘기고 B가 음수면 C도 음수란 얘기야. 그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근데 결정적으로 얘가 나와 있어. 뭐래요? A가 B보다 크대. A가 B보다 크다고? 그럼 어떤 경우야? A가 B보다 크니까 A가 양수란 얘기지, 그치? B가 음수란 얘기겠죠? 바로 얘야, 얘. A가 양수겠구나.
B는 음수겠구나. 근데 B와 C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똑같이 운명 공동체처럼 부호가 똑같이 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B가 음수면 C도 어떻다? 너도 따라와. 너도 똑같아. 그래서 C도 음수가 된다. 이러한 가정으로 구했다. 오늘 배운 과정 중에서 아마 여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문자를 두려워하지 말자. 문자를 두려워하지 말자. 문자로 나타내나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할 과정들 다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자와 식 부분을 들어가서 이번 단원 모두 다 끝났으니까 문자와 식, 식의 계산, 뭐 방정식, 다항식 이 부분들 나갈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만 앞부분을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다 보면은 뒷부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아직 1학년이잖아. 1학년 맛보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 알았지? 자, 오늘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문제 열심히 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